중간호학2 김경순입니다. 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사 약물 준비가 있습니다. 주사 전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 주사 약물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주사 후에는 이제 이 내관을 다 밀어 넣었으니까 주사 약물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앰플과 바이알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앰플은 일회 용량이 약물을 담기 위해 고안된 유리 용기이고, 1에서 10ml 호는 그 이상의 다양한 크기로 잘록한 목 부위에 넥이라고 하죠. 목 부위에 표시나 착색된 표시나 선이 그려져 있어 쉽게 자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앰플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앰플 모양, 그리고 이건 크기가 또 큰 앰플 모양이겠죠? 그럼 이건 한 1cc 정도로 보이네요. 1cc 앰플. 얘는 한 5cc, 여기 보이지가 않아서 한 5cc 정도 되는 앰플로 보입니다. 크기로 비교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선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제껴버리면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미세하게 금이 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앰플이에요. 앰플 모양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넥. 네. 그래서 이 목을 딴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목 딴다? 네, 앰플에서 쓰는 용어고요. 위의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앰플에서 약을 꺼내기 위해 줄을 이용해 앰플에 금을 그어 좁은 목을 부러뜨렸다. 옛날에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줄을 이용해서 앰플에 금을 그어서 목을 부러뜨렸다고 해서, 줄을 이렇게 줄 끊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기구가. 그래서 막 갈았거든요. 이렇게 앰플에. 근데 요즘에는 모르는 게 이거 쓰지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에 의해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앰플 따개, 앰플 오프너가 사용된다. 그래서 뒤에서 또 보실게요. 앰플 오프너가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앰플은 이제 유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플라스틱으로 된 앰플을 많이 이제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앰플 따개, 오프너, 이게 앰플 따개를 앰플 꼭지 부분에 씌워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넣는다고 해서, 지금 플라스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했던 건 5cc였는데 20cc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cc 옛날에는 앰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플라스틱으로 나와요. 플라스틱. 그게 지금 뭐냐 하면은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노말셀라인이 옛날에는 앰플이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나와서 좀 더 안전하게는 됐죠. 20cc 앰플 따기는 사실 조금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손도 많이 베이고 자상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알을 보시면, 바이알 모양은 지금 B에 나와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알. 그래서 바이알은 고무마개로 봉해진 작은 유리병이다. 그래서 바이알은 1회 용량에서 수회 용량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다. 그래서 약물을 바이알에서 꺼내기 전에 공기를 바이알에 주입한다. 그래서 이 바이알은 내부에 진공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약물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빈 시린지에 1cc 정도의 공기를 안에 바이알에 넣어서, 이제 그 바이알을, 보통 가루거든, 바이알은 가루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를 넣어서 액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주사기는 공기를 1cc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제 1cc만큼 그냥 내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안에 음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알을 이용할 때는 공기를 바이알에 주입한다. 이건 영상 보면서 또 익힐게요. 그래서 1회 용량의 바이알은 한 번에 투여한 약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용량의 바이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앰플 뚜껑, 아까 플라스틱 앰플 뚜껑 얘기했었죠. 이게 앰플 따개가 이거예요. 플라스틱 앰플 따개. 이렇게 해서 앰플을 따면은 좀 안전하긴 한데, 사실 병원에서 앰플 따개까지 주지는 않거든요.
정말 이제 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 말고는, 그리고 앰플 따개가 있어도 병원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앰플 따개는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알코올을 먼저 닦은 다음에 그리고 멸균 꺼주로 해서 목 부분을 뒤로 제껴서 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바이알을 보면 이 부분이에요. 바이알이. 그래서 바이알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떼고 난 뒤에 이 부분, 그럼 고무마개가 보이죠. 여기를 알코올로 닦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용액이 액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페니실린, 뭐 암페실린 같이 이제 파우더로 되어 있으면은 생리식염수로 녹여서 하겠죠. 그러면은 녹일 때 생리식염수를 넣을 때도 조금 공기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일단은 아셔야 되죠.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이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목이 형성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고 아니면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생리식염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은 앰플이구나.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앰플 바이알. 그래서 바이알은 V라고 쓰고 앰플은 A라고 적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FM대로 하면은 하나의 주사 바늘, 하나의 주사기.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슬로건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C형 간염에서 2년 전에 엄청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 하면은 이 주사기를 같이 썼던 거예요. 뭐 재사용을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이 사람 찔렀다 저 사람 찔렀다가 하니까 그 사람의 피 아니면은 혈장 성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인펙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C형 간염에 걸린 환자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을 내원했던 환자들이,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걸렸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조무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간호학을 정확하게 교육과정에서 배워서 제대로 했다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피내 주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보고 이제 실습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피내 주사 ID라고 하는 것은 표피 아래 피부의 진피층에 0.1ml 정도의 아주 작은 약물을 투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알레르기 검사나 결핵 스크리닝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일단은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실습 책에 있는 것을 볼게요. 피내 주사는 표피 바로 밑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0.01에서 0.02cc를 전완 부위에 테스트를 해요. 피부를 소독합니다. 피부를 당겨줍니다. 바늘의 사면이 위로 간 상태에서 바늘을 피부와 평평하게 찌릅니다. 피부 지름이 1cm 정도 올라갈 때까지 약물을 주입합니다. 빠져나온 약물을 살짝 닦아줍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항생제 이름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결핵검사와 항생제 반응검사 시간에 따라 판독을 합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죠? 영상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뭐 0.01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0.1cc 정도를 0.1cc에 대한 거를 하고, 그리고 그 피부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 부분은 아까 1cc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0.5cc 정도 동글게 해서 이 밖에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그리고 환자가 거의 1cc 이상이 커지면 이제 양성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에서는 어떻게 어떤 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정확한 이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학회에서 발표된 그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교과서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EBP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는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게재된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걸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과서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해서 환자한테 얘기를 해주면 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도 선별해서 잘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피부의 진피에 0.1ml 정도 그래서 적은 약물을 넣고요. 그리고 그 약물을 넣으면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0.5cc 정도 퍼지게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약물 이름이라든가 시간, 약물 이름과 시간을 써서 안티 AST 같은 경우에는 15분 후에 이제 가서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피내 주사였습니다. 그리고 피내 주사 부위가 중요하겠죠. 그 부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의 부위는 여기 나와 있죠. 피내 주사는 첫 번째 아랫팔의 내측면 1번, 두 번째 흉곽 상부 어펄 체스트, 세 번째 어깨 견갑골 스카풀라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깨가 조금 말이 이상해서요. 견갑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왜 제가 어깨가 이상하다고 했냐 하면요. 이 부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위는 어디예요? 이 부위였죠. 이 부위. 이 부위가 이름이 뭐예요? 아랫팔의 내측면. 아랫팔 내측면. 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는 전박의 내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박의 내측, 전박의 내면, 전박의 내면. 그래서 전박이라고 하면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팔꿈치였어요. 팔꿈치, 엘보. 네, 엘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전박, 이 부분은 상박이라고 했거든요. 상박. 그래서 전박의 내면, 내측, 내면. 그래서 아랫팔, 우리 교과서대로 외우면 아랫팔 내측면. 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흉곽 상부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앞면이네요. 흉곽 상부. 어펄 체스트.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책에는 어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깨는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는 그냥 3번은 견갑골로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카풀라. 영어로 외우시면 제일 좋지만 우리 2학년들한테 또 스카풀라로 외우라면 힘들까봐 일단은 한글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랫팔 내측면, 흉곽 상부, 그리고 견갑골 이렇게 놓는 부위가 뭐다? 피내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겠죠. 부위가 어딘지를 당연히 묻겠죠. 학생한테. 그러면 제일 많이 놓는 게 이 아랫팔 내측면이다 보니까 많이 아파요. 이 주사 중에서 제일 아픈 주사가 이 아이디 피내 주사거든요. 그럼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이 피내 주사가 제일 아픕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환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사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아나필락시약으로 해서 이제 기도가 부으면 숨을 못 쉴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100만 명 중에 1명이 그런데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런 항생제 반응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위는 사실은 흉곽 상부, 견갑골도 있지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쉽지가 않죠. 환자가 이런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는 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아랫팔 내측면이고요. 근데 이 양쪽 팔이 다 화상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피내 주사의 부위는 흉곽 상부도 있고 견갑골도 부위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 그때 테스트를 해서 닥터가 오다가 났는데 내가 부위를 전박밖에 몰라서는 그 아랫팔 내측면밖에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부위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주사 부위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습이 있겠죠.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같이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네피엘 주사를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게 계속 주사기, 주사바늘 얘기했고요. 그리고 앰플 바이알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앰플 바이알에 대해서 실습하는 약물 준비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은 당연히 목윤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이라는 얘기는 했었죠. 앰플 설명하면서 이 넥 부분. 그렇게 해서 이 앰플 목을 꺾어 부러뜨린다는데, 이 앰플 목은 어떻게 부러뜨리냐 하면 멸균 꺼지는 유리 조각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리 조각이 튀어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앰플 따개가 플라스틱을 앰플에 씌워서 따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거나 또는 OR 알콜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멸균 꺼지를 엄지손가락 부분과 앰플 목 사이에 대거나 목을 둘러대서 앰플 목을 꺾어 부러뜨린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앰플 따개 이용하는 법이 있고, 또 우리는 그냥 이 알콜솜이나 멸균 꺼지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알콜솜을 가지고 이 앰플 목을 많이 땄어요. 이거 실습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콜솜을 가지고 하면 위쪽 부분을 싸는 것은 앰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 조각이 앰플 안에 들어가면 이 앰플 안에 있는 것이 곧 환자한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 이 여과 바늘이라는 겁니다. 여과 바늘이 필터 니들이라고 하거든요. 필터 니들인데요. 이게 한 1,000원 정도 해요. 비급여로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늘도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 앰플 준비할 때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꺼즈를 이용했네요. 그리고 여기 B는 앰플 따개, 이 모양 앰플 따개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따고 난 뒤에 이제 주사기에 재야 되겠죠, 약을. 그래서 약물을 꺼낼 때는 바닥에 놓고 하는 방법은 지금 A에 해당되는 바닥에 놓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B는 앰플을 거꾸로 들고 하죠. 이 앰플을 거꾸로 하면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앰플이 쏟겨지지는 않아요. 그 용액이. 그래서 그 약물이 딱 맺혀져 있거든요. 왜냐? 이렇게 앰플이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세웠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 부분을 땄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앰플 목을 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약물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를 이렇게 지금 B에 보듯이 넣어서 지금 약물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알 재는 거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바이알도 똑같이 무균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시 약물이 든 바이알을 손바닥 사이에 놓고 돌리면서 용액을 섞는다. 약을 흔들지 않는다. 이 부분 영상 보고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먼저 보시고, 수성 현탁액이 든 바이알은 세워두면 침전됨으로 투여진 용액을 잘 혼합해야 된다. 이때 흔들면 거품이 생긴다. 그래서 흔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보호 뚜껑 처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알콜솜으로 마개를 둥글게 문지거 닦은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주사기로 꺼낸다. 앰플처럼. 그리고 이때 그 바이알에 공기를 주입해야지 잘 나와요. 아니면 튀어버려서 공기를 이 바이알에 바늘을 꼽는 순간 팍 튀어버리거든요. 안에 음압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그 공기를 뭐 1cc 정도 넣어서 이렇게 빼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된 약물만큼 꺼낸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 바이알에 공기를 주입하고, 여기에서 공기를 요만큼 주입하고, 그리고 똑바로 든지 약물을 꺼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들고 약물을 꺼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약을 넣어서 이제 희석하고, 그리고 앰플
그리고 바위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을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이 주사 놓는 거, 피내 주사 그리고 피하 주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하 주사는 표피 아래에 있는 피하 조직에 주사하는 것인데요. 피하 주사는 인슐린과 헤파린 주사 시 사용합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피하 주사, 서뷰큐타누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피부라고 했었고, 그 피하 조직은 이 노란색 부위, 그래서 귤 껍질을 까면 그 알맹이 있는 부분을 까면 우리 알맹이 있는 모양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던 그 피하 조직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주사, 그리고 헤파린 주사, 그리고 호르몬 주사 얘기했었죠. 애기 이제 해서 난자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호르몬 요법을 받는 그 인슐린 펜, 호르몬 펜 했을 때 이 부위에 피하 주사를 놓는 부위고요. 이 주사기가 있고 안에 이제 바늘이 있고 이제 조금 익숙하게 바늘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영상 계속해서 볼게요. 근육 주사보다 약물 흡수가 느리고 경구 투여보다는 빨라요. 그 이유는 근육보다 혈관 분포가 적어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피하 주사는 1cc 미만 주입 가능하고요. 피하 주사 부위는 상박, 복부, 허벅지 바깥쪽입니다. 환자의 피부를 살짝 잡은 후에 90도로 찌르는데 아주 마른 사람은 45도로 찌릅니다. 피하 주사 시 주의점은 약물 주입 후에 문지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부를 소독합니다. 주사기를 잡지 않은 손으로 피부를 잡습니다. 피부 두께에 따라 45도에서 90도로 찌릅니다. 약물을 천천히 주입합니다. 알콜솜으로 꼭 눌러줍니다. cc당 2mg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리식염수 주사액을 10cc, 1.25cc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페니실린 주사액이 있고요. 네, 이 영상에서 이제 약물을 희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이알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앰플이에요. 생리식염수거든요. 그래서 바이알에 플라스틱을 따고 알코올을 어떻게 이제 소독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이는 1cc 시린지, 그리고 3cc 시린지, 10cc 시린지가 보여요. 그리고 앞에 니들 색깔도 다르죠. 그래서 10cc 시린지에는 22게이지 니들, 그리고 밑에 뭐 5cc 시린지에는 뭐 23게이지 니들, 그리고 1cc 시린지에는 25게이지 니들로 보통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이 색깔이 또 회사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실습한다던가 병원에 취업했을 때 이 색깔별로 게이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원칙은 게이지가 숫자가 커질수록 직경은 작아진다는 것, 이제 수업에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줄기를 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알코올솜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10cc를 모두 다 넣어주도록 소리는 할게요. 줄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음압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음압이 걸려버려서 안에 넣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면서 넣으라는 얘기가 우리 교재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25cc 마저 12.5cc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그 용량에 맞는 우리가 2번 이제 희석해서 하는 그리고 AST를 하기 위한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재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굴리라고. 흔들면 보이시죠? 거품이 생겨요. 이게 쉽게 녹지 않거든요. 말은 사실 한참 동안 녹거든요. 기다려줘야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한참 동안 굴려야 돼요. 지금 영상에서는 10분 정도를 놔두고 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제 그런 영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분 후에도 돼도 지금 얘가 녹지를 않고 아직 있어요. 좀 덜 녹았죠. 그래서 조금 성격이 급한 간호사들은 막 흔들기는 하거든요. 임상에서 이때까지 건드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거품이 생겨도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또 기다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조금 손으로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덜 녹았죠. 여기서는 손을 이렇게 좀 더 돌렸는데 기다려야 할 것 손바닥에 두고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굴렸어요.
자, 그래서 제 체험 어디선가 때문인지 이 조금 4.5g을 잘 녹기는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200mg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하는 게 생리식염수 제일 22.5cc를 FM에 넣으라고 맞겠죠.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22.5cc를 그렇게 해서 넣기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뭐 저는 22.5cc를 처음에는 넣어서 뭘 하라는데 11.25cc를 넣어서 용량은 1cc당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400mg으로 있어서 만들어줍니다. 일단 좀 더 믹스하는 기다려 거. 볼게요. 그래서 분말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생리식염이 넣어서 녹기를 했던 거, 기다리면서 생리식염수가 암피실린이 이제 이런 다시 한번 플라스틱 믹스를 앰플이 해볼까요?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해서 따고요. 또 지금 다른 약이거든요. 암피실린이라고 하는 지금 주사에 바이알에다가 또 넣어요. 5cc를 그래서 이번에는 5cc를 넣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알에는 5cc를 믹스해서 넣는 용량들이 제일 주사에 많거든요. 5cc를 믹스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오픈을 넣어서 하고 새로운 알코올솜으로 그래서 한번 똑같이 닦아주고요. 플라스틱을 떼고 그 고무 부분을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5cc를 넣는데 계속 이 안에 있는 음압 형성 때문에 지금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다가 팍 튄다고 5cc를 얘기를 다 했었죠.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부분. 그럼 얘는 되게 잘 믹스를 녹아요. 해줍니다. 이 암피실린 약은. 이것도 보시면 기다려줘야 조금 되겠죠? 기다리면 얘는 다 녹을 거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10분 정도를 그래서 지금 다 기다렸는데 녹아는 이 약을 보시면 아직도 가지고 좀 덜 녹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암피실린은 다 녹은 것 다 같습니다. 녹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굴리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굴려도 그래서 녹지 사실은 않고요. 녹을 때까지 이게 막 흔들지 기다리고 말라고는 하는 게 쉽지 하는데 이렇게 않다, 흔들어도 이런 거고, 녹지는 이제 않습니다. 흔들지 말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끔 거거든요. 이렇게 벽에 있는 우리 가루들을 절대로 흔들어서 흔들지 않아야 놓아주시고 되는데 지금 그냥 계속 한참 흔들고 기다리면 알아서 그래서 천천히 녹게 됩니다. 우리는 FM대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자, 이제 해서 깨끗하게 녹아있는 이렇게 다 녹아있네. 모습을 보실 안에 수가 있는 있죠. 불순물이 보이지 않죠. 자, 이번에는 암피실린을 그리고 해볼게요. 이제 암피실린 지금 5cc의 생리식염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 이제 상태는 보시면 1cc당 1cc당 200mg으로 맞춰놓은 것이고요. 근데 1cc당 2mg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두 번을 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cc 주사기에 그래서 1cc에 먼저 생리식염수를 0.9를 빼요. 쭉 빼면 0.9cc의 생리식염수를 재워줄 건데요. 지금 여기에 바이알에 있는 게 200mg 역시나 에어가 많이 차죠. 근데 10배로 이렇게 희석이 되는 털어서 거죠. 10cc를 믹스를 하고 0.1만 뺐으니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에어가 없이 다 주사 바늘에 있는 공기를 빼주고 공기를 뺀 다음에 0.9를 만든 다음에 0.9cc를 다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정확한 용량을 채운 그리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번 닦아주고요. 그리고 알코올로 닦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고 거꾸로 들고 했거든요. 바닥에 놓고 안 하고 그래서 0.1cc를 빼요. 그러면 지금 1cc당 20mg이 된 네, 거예요. 1cc를 맞췄습니다. 지금 이 그렇기 상태가 때문에 한번더 1cc당 희석을 해야 20mg이 한 되는 번 더 거고요. 희석하면 이제 여기서 1cc당 이제 10분의 1이니까 2mg이 되는 거예요. 0.9cc를 그래서 쭉 버리고 버리고 0.1만 남겨놨다가 다시 다시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0.9cc를 쭉 빼고요. 0.9cc를 그리고 재워주면 이대로 들고 이것이 가는 경우도 있고 1cc당 여기서 2mg으로 맞춰진 반을 버리고 것입니다. 가는 경우도 완성입니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1cc당 마찬가지로 2mg. 그리고 바늘을 교체해서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어락이라고 하는 건데 니들을 이건 넌 루어락 교체해줍니다. 바늘이죠. 근데 루어락 바늘은 더 안 빠져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 제가 생리식염수는 헷갈리지 않고 암피실린은 암피실린 거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타조페라는 거는 이제 타조페라는 것으로 타조페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약이 섞이면 안 타조페란이 잘안 되겠죠. 녹았던 혹여라도 거고, 여기 일하시면서 암피실린, 약이 이 두 종류가 섞이는 일이 있었는데 없도록 주의를 여기에 해주셔야 될 것 각각 같습니다. 생리식염수를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물이 여기에 자, 믹스되어 이제 있으니까. ASD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얇은 메디폼을 준비했고 그래서 지금 피부에다가 0.1cc를 주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0.2cc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한테 직접 찌르지는 못하고 어떤 분들은 1cc 그러면 이제 시리즈를 그대로 희석되어 준비를 있는 해서 가시는 분도 1cc당 계시고 2mg 어떤 희석되어 분들은 있는 필요한 두 번 만큼만 재서 희석했던 이걸 가시는 분도 가져갔죠. 계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스타일대로 참고하시면 아예 될 것 환자한테 같습니다. 0.1cc만 들어갈 주사를 거니까 놓아야 하는 조금만 다 빼고 부위를 조금만 중심으로 가져가는 밑에 그림 원을 주사기도 그려가며 있고 알코올 아예 솜으로 그냥 닦아주고요. 희석되어 있는 1cc를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사면은 가져가거든요. 위로 가도록 하고요. 인상이 있을 때. 그래서
0.2cc 주사 정도 놓을 자리에 가져가는 아주 것을 얇게 뜨셔야 이렇게 되거든요. 사면이 위로 가게 해서 주사를 아주 얇게 0.1cc 해서 정도만 넣는다고 했죠, 교과서에. 그래서 내관을 밀어 넣습니다. 1cc, 0.1cc. 네, 이 정도만 그리고 해도 충분할 것 직경은 같습니다. 0.5cm 제가 되게. 지금 그래서 약 0.1cc를 0.1cc를 주입을 했는데요. 주사액을 주입을 그리고 했고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으로 그려줍니다. 쭉 그림을 펜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약이름. 날짜, 시간, 그리고 암피실린 워낙에는 병원 코드로 주로 작성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15분 약이름을 후에 적어주었고요. 이제 확인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 번 더 날짜, 해볼까요? 시간, 약이름. 그리고 위에 있는 페니실린 주사제를 한 번 페니실린. 더 해볼게요. 한번 마찬가지로 볼게요. 사면은 위로 이 사람은 가도록 아까 하고요. 1cc를 다 준비했는 거죠. 빼지 않고 알코올솜으로 두 닦아주신 번 후에 취급했는 거예요. 똑같이 1cc에 2mg 약물이에요. 아주 그래서 얇게 포 뜨듯이 사면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떠서 이제 들어가서 기본 간호 실습 때 하실 거예요. 그래서 0.1cc만 들어가게. 그러면 피부에서는 한 0.5cm 정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시면 동그랗게 나와요. 제가 0.1cc 정도 주입했고 주입을 했습니다. 이 시린지는 1cc 시린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원을 그리고 그려주고 날짜, 시간, 그리고 약물 이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영상은 이미 두 개는 실행을 약물을 했고 희석하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그리고 가까이서 AST 보여드려 보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방법, 피내 주사까지 영상입니다. 알코올솜으로 그래서 피부에 닦고요. 알코올로 솜으로 닦고 우리가 반복 교육이 니들 중요하니까. 사면은 위로 가도록 사면이 해서 되게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면이 아주 얇게 피부에 안 보일 때까지만 싹 넣거든요. 이 사람은 니들이 좀 더 넣기는 들어가는 한데 것이 거의 밖에서 환자한테는 보일 환자 너무 정도로 아파하거든요. 하셔서 근데 피부에 들어갈 때도 좀 아프지만 이 약이 들어갈 때 더 아파요. 약 0.1cc를 그래서 0.1cc를 넣고 넣으면 빼는 겁니다. 한 그리고 0.5cm 직경을 그려주는 정도의 것이죠. 모양을 형성하거든요. 자, 좀 더 가까이 보여드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날짜, 시간, 약물 알코올솜으로 이름을 닦고 하면 돼요. 알코올로 닦고 찌르고 니들이 거의 피부 바깥으로 사면이 안 보이게 사면을 보일 향해서 정도가 넣고 0.1cc 돼야 되거든요. 넣고 그래서 쭉 약물을 네, 보이시죠? 이때 환자가 주입합니다. 고통을 엄청 호소해요. 그리고 그래서 직경 직경을 그리고 그려줍니다. 사실 0.1cc를 부풀렸을 그래서 때 0.5보다 훨씬 더 큰 크기가 되었는데 0.5에서 지금 이 직경 자체가 환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직경이 2cm 정도 커지면 이게 2cm 포지티브. 정도가 커지면 이것은 그리고 포지티브라고 레드니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붉게 커지면 이것을 이렇게 한 후에 15분 후에 피부 반응 상태를 확인합니다. 15분 후에 발적 정도와 팽만 정도를 검사를 보는 것이죠. 결과를 환자에게 가렵지는 보시면 않은지 계속해서 그래서 아프지는 않은지 가렵지는 물어봅니다. 않은지, 그래서 계속 환자가 아프지는 괜찮다고 않은지, 하고 그리고 양성 환자가 반응을 괜찮다고 보이지 하면 않으면 투약을 하게 양성 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생제를 긴가민가 할 투약하면 때에는 됩니다. 다른 선생님과 그래서 같이 지금은 한번 그 보시고 간호 기록지 두 명 다 긴가민가 할 다 때에는 적게 돼 있고요. 생리식염수로만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EMR 모든 이라고 결과를 하는 주치의에게 환자에서 이 보고합니다. 포지티브 마이너스 그러면 의사의 플러스 판단하에 마이너스로 안 투약을 적으면 진행할지 넘어가지 말지 않게 돼 결정을 하게 있거든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AST를 부분은 해야만 반드시 하는 들어가야 약제는 되는 어느 병원이나 부분입니다. 아마도 전산에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 입력하도록 잊지 되어 있을 말고 테니 하셔야 잊지 되고 마시고요. 하는 방법도 그것이 잘 제대로 시행이 안 아셔야 됐다면 되겠죠? 병원 인증 그래서 영상 본 것에 대한 피내 주사 우리 실기 611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611페이지입니다. 네. 본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은 알레르기 반응 검사, 결핵 스크리닝 검사. 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거는 보통 AS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스킨
테스트. 그래서 피부 반응 테스트인데 이제 항생제에 해당되는 피부 반응 검사예요. 그래서 AST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항생제도 그냥 보통 안티 그래서 안티 테스트 해오세요, AST 해오세요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듣고 아 피내 주사를 하라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 우리 결핵 스크리닝 검사 많이 요즘에는 스크리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예요? 선별 검사. 그래서 코비드 19에서도 우리 선별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핵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 알레르기 AST는 15분 후에 본다고 했고, 얘는 결핵은 72시간 후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침습적 행위로 간호지식을 알고 무균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술기하기 전에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하면서 환자에게, 대상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설명하고, 아니면 뭐 약물 투여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제일 끝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환자 앞에서 이제 그 소독 젤리로 이렇게 바르고 환자 앞에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수행이 끝나면 또 물과 비누로 이제 손위생을 실시하고 나머지 또 기록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술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균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환자한테 놓을 때 이제 알코올로 닦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물집같이 생긴 작은 낭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작은 낭포. 그래서 낭포가 0.1ml를 넣으면 보통 한 0.5cm 정도의 낭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환자에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피부에 바늘이 들어갈 때 약간 찌르는 느낌이 들고,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 물집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 생기는데, 어떤 약물은 피부 조직과 상호작용하고 발적, 경결이 생기는데 일정 시간 후에 이제 판정된다. 이래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AST는 15분 후에 이제 검사가 진행된다는 거. 수행하는 그 부분은 주사 바늘을 피부 표면과 거의 평평하게 잡고, 평평하게 잡고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사면이 거의 안 보이게 넣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0.1cc 정도 넣은 다음에 이 피부에는 0.5cm 정도 부풀어 오르게 낭포. 그래서 15도 정도 크면 약물이 피하 조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해서, 이게 평평하게 하는 이유가 너무 크게 되면 우리가 피하 조직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피내에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반응 검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약물이 조직으로 퍼지거나 바늘 사집 부위로 흘러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뒤에는 주사 바늘, 주사기는 안전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사 바늘 뚜껑을 씌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다시 씌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용 그 폐기물 박스에다가 니들 바로 버리는 거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는 이제 평가는 검사 약물에 대한 어떤 그런 항생제, 안티라고 한다 했었죠. 병원에서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풀로 안 부르고 안티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고, 이런 근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알레르기가 생기면 에피네프린 같은 해독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발적, 경결, 발적은 레드니스, 붉게 되는 거고요. 레드니스, 경결은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름을 밀리리터 단위로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그래서 이 성장과 발달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주사를 아동은 어떠냐 하면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벌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아동에게 주사 부위를 문지르거나 긁지 않도록 설명하고, 문지르는 것은 조기직을 자극하여 검사 결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하 주사네요. 피하 주사 하기 전에 우리가 교재에서 피하 주사를 언급을 하고 가야 되니까, 피하 주사 영상은 봤었죠. 피하 주사 그 팔에다가 놓는 우리
독감 백신 그리고 신종플루 같이 되어 있는 그 주사를 놓을 때 이 피하 주사, 피하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피하로 투여되는 약물은 백신, 인슐린, 헤파린. 그래서 우리 독감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인슐린, 헤파린 이런 것들이 피하 주사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는 SC라고 한다고 했었죠. 서브큐타뉴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주사하기 편리한 부위. 그래서 위팔 외측면, 허벅지 전면부, 그리고 기타 하복부, 위쪽, 어깨 부위, 엉덩이 배면과 복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디냐? 첫 번째는 위팔 외측면. 해서 이 위팔, 아까는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이제 아래팔, 위팔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위팔이 되겠죠. 위팔. 그래서 위팔의 외측면, 외측. 이제 바깥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위팔의 외측면, 그리고 허벅지 전면부. 이건 1번이고 2번 허벅지 전면부, 그리고 하복부 등의 위쪽, 그리고 어깨 부위. 이제 어깨도 여기는 아까 견갑골 부위였는데 얘는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보통 여기를 어깨라고 하는데 이 책은 계속 이 견갑골 부위를 어깨라고 하네요. 그래서 견갑골 조금 아래쪽에 이 부위. 네. 그리고 엉덩이 배면과 복면.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배면이 어딜까요? 하면은 이 앞쪽을 얘기해요. 엉덩이 배면이 이게 배면이거든요. 이게 한문이에요. 등배자를 써서. 그래서 등 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배면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면은 배복자를 써요. 복. 네. 그래서 얘가 복면이에요. 한글로 생각하면 이 배가 앞쪽일 것 같은데 이게 뒤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배면은 이 뒤쪽 부분이고, 그리고 복면은 이쪽 부분이다. 그래서 1번, 2번 이제 여기 어깨 부분, 엉덩이 부분. 피하 주사의 부위는 첫 번째 위팔 외측.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방접종 주사, 독감 예방접종 주사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만약에 못 맞은다면 허벅지 전면부, 그리고 어깨에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엉덩이의 배면과 복면에도 맞을 수가 있다. 거기도 이제 피하 지방이 좀 많은 부분에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0.5에서 1mm의 소량을 주사한다. 그래서 0.5 아니면 1cc.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cc 정도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주사를 맞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할 때. 그래서 이때는 주사기는 1에서 2m 주사기가 흔히 사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피하 주사는 조직 손상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며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 부위를 바꿔가면서 이제 주사를 한다 해서 이 인슐린 보통을 맞잖아요. 피하 주사로는 인슐린 주사가 제일 많잖아요. 인슐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1번, 2번 돌아가면서 주사를 맞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매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 실습할 때도 이 그림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피하 주사에 대한 이제 술기를 보시면 614페이지 펴셨을까요? 네, 폈으면 이때 목적은 당연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침습적 기술로 간호지시 무균술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사 부위를 이완하도록 대상자를 돕는다. 그래서 이완 체위는 주사 부위의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해서 릴락세이션, 이완된 체위,
뭐 주사 부위의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해서 팔에 힘을 좀 빼도록, 그래서 저는 팔을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팔을 기역자로 하면 조금 더 이완된 자세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 주사, IM 엉덩이 주사할 때는 이제 양쪽 엄지발가락을 마주보게 누워있게 하거든요. 그런 게 다 이완되는 그런 체위들입니다. 그래서 팔도 그렇게 피하 주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간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 시 주사 바늘은 45도, 90도 각도로 이제 삽입한다 했는데, 뭐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그리고 피하 지방이 많은 부위가 있잖아요. 뭐 배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보고 내가 90도로 할 것인지, 이제 45도 각도로 할 것인지 그렇게 확인하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616페이지에 피하 주사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뇌관을 완전히 밀어 넣은 후 5초간 주사 바늘을 피하에 두어 약물이 완전히 피하에 전달되도록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독감 예방 접종을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팔에 맞을 때 이렇게 하고 빨리 빼고 싶잖아요. 빨리 주사 바늘이 내 몸에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 피하 주사는 5초간 주사 바늘을 피하에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이 흘러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약물이 완전히 피하에 전달되도록 5초간 주사 바늘을 피하에 두고 멈춰야 돼요. 1초, 2초, 3초, 4초, 5초. 특히 인슐린 주사의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하 주사까지 보기는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피내 주사, 피하 주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상에서 나왔던 내용들 영상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이 주차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판독을 하게 되는데, 페니실린 1세대는 직경이 1cm 이상이면 양성으로 본다고 하고, 합성 페니실린, 즉 유나신, 유박신, 타박신, 타조페란 등은 2cm 정도를 양성으로 본다고 합니다. AST만으로도 오심, 두통, 가려움증, 발적, 어지러움과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는 보았지만 그 이외의 전신 반응은 아직까진 본 적은 없네요. 문제는 이게 결과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양성, 즉 거짓 양성일 때에는 어떤 것에도 피부가 반응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 그때에는 생리식염수만으로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주사 바늘에 반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생리식염수와 같다면 주치의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주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사를 천천히 맞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다음부터는 조금은 마음 놓고 투약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방코마이신과 같은 약물도 AST를 했는데 감별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현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복불복인 것이죠. 실제로는 환자에게 과민 반응이 없는데 약물 자체가 독해서 피부 괴사의 위험성으로 정말 얇은 피부에 적용하는 피내 주사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약물이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하고 분자가 커서 양성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AST가 피부 반응 검사에서 네거티브라고 하여도 과민 반응 이외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AST 하는 거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항생제 투약 전에 AST를 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간호사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의미가 없는 약제의 반응 검사라고 해도 100만 명 중 1명이 운 나쁘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슈가 걸리면 책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AST를 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간호사의 미덕은 확인 또 확인이겠죠? 네, 영상에서 봤듯이 얼마나 간호사들이 여러 번 확인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 투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투약하기 전에 우리 IV로 행해지는 이 항생제가 투약되기 전에 AST 하는 항생제 이제 알러지 테스트 하는 이유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호사의 기본적인 정말 이 교과목
제목처럼 기본 간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간호 이론에서 돕고 기본 간호학 실습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따라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